안녕하세요. 파이팅 홍공TV입니다. 오늘은 위험물 기능사 필기 기출 스피드 문답 암기 두 번째 시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제조소에 5개에 모두 3개의 휘발유 취급 탱크를 설치하고 그 주위에 방유제를 설치하고자 한다. 방유제 안에 설치하는 각 취급 탱크의 용량이 5만 리터, 3만 리터, 2만 리터일 때 필요한 방유제의 용량, 방유제의 용량은 몇 리터 이상인가? 자, 이렇게 방유제 안에 여러 개의 탱크를 설치할 때 각 탱크의 용량에 따라 그 위험물들의 누출에 대비하는 또 방유제의 용량도 결정이 되는데요. 그 규정은 방유제 안의 탱크가 1개일 때는 그 탱크 용량 곱하기 반, 0.5 해주면 되고요. 2개 이상이다. 그럴 때는 설치한 탱크 중에 가장 큰 것, 용량이 가장 큰 것에 반에다가 나머지 용량 다 더한 것에 10%, 0.1을 곱해서 요 둘을 더해주면 방유제 용량이 나옵니다. 따라서 문제에서처럼 방유제 안에 탱크를 3개 설치할 때 5만 리터, 3만 리터, 2만 리터니까 가장 큰 건 5만 리터겠죠. 5만 리터의 반인 2만 5천 리터, 그리고 3만 리터와 2만 리터를 더한 5만 리터의 10%, 0.1을 곱하면 5만 리터의 10%니까 5천 리터겠죠. 이렇게 더해주면 총 3만 리터가 나옵니다. 따라서 방유제 용량은 4번, 3만 리터다. 자, 필요 방유제 계산하는 공식 1개일 때는 그냥 0.5 곱해주면 되고 2개 이상이다. 최대 용량 1개만 0.5를 곱해주고 나머지는 0.1을 곱해서 다 더해주면 5개 저장 탱크 총 필요 방유제 용량 구할 수 있습니다. 위험물 안전관리 법령에 따라 위험물을 유별로 정리해서 서로 1m 이상 간격을 두었을 때 옥내 저장소에서 함께 저장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가 아닌 것은, 자, 요거 배운 거 기억나시나요? 교재 61페이지 보시면 기본적으로 유별을 달리하는 위험물끼리는 같이 저장하면 안 되는데 서로 1m 간격 두면 옥내외 저장소에서 함께 가능한 것도 있었죠? 바로 111. 1화로 16, 13자다. 1화로 16, 13자. 16 알카리 금속 과산화물 또는 이를 함유한 것을 제외하고 56 위험물과 함께 저장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보기 1번이죠. 함께 저장할 수 있다. 1화로 16 위험물 중 알카리 금속 과산물 제외하고 56 위험물과 함께 저장 가능하고, 그 다음에 1유와 66, 1유와 3유 중 황린을 제외한 자연 발화성 물질과 함께 저장 가능한데, 자, 3번 보시면 1유 위험물과 3유 중에서 자연 발화성이 아니라 금수성 물질이라고 돼 있네요. 요거 아니다. 13자니까 1유 위험물과 3유 위험물 중 자연 발화성 물질과 저장 가능합니다. 황리는 제외한다. 그리고 3류 위험물 중 알킬 알루미늄과 4류 위험물 중 알킬 알루미늄 또는 알킬 리튬, 알킬이니까 3R, 4RR 함께 저장 가능하고, 2인사, 2류 위험물 중 인화성 고체와 4류 위험물을 1m 이상 간격 두고 같이 저장 가능합니다. 자, 까다로운 문제인데 1류와 같이 저장 가능한 거 요 3가지만 반드시 암기한다. 1화로 1류 13자. 다음 중 스프링클러 설비의 소화작용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자, 스프링클러는 기본적으로 물을 뿌리는 거니까 냉각작용하고 질식작용, 희석작용도 합니다. 하지만 억제작용은 하지 않는다. 억제작용은 대표적으로 할로겐 화합물 소화약제의 특징이죠. 억제작용, 다른 말로 부촉매 효과, 연소를 억제시키는 작용을 하는 것은 할로겐 화합물 소화약제의 특징이고, 스프링클러는 질식, 희석, 냉각작용한다. 금속화재를 옳게 설명한 것은 디귿, 금속화재는 D급 화재죠. 그리고 표시색상은 없습니다. 무색이다. 금속화재, 디귿, D급 화재, 표시색상 없다. 위험물 안전관리 법령상 개방형 스프링클러 헤드를 이용하는 스프링클러 설비에서 수동식 개방 밸브를 개방 조작하는 데 필요한 힘은 얼마 이하가 되도록 설치해야 되는가? 자, 키워드는 개방형 스프링클러 헤드, 수동식으로 개방 밸브를 열 때 너무 큰 힘이 들면 안 되겠죠? 15kg 이하가 되도록 설치해야 됩니다. 개방형 스프링클러 헤드, 수동식 개방 밸브 개방 조작하는 데는 15kg 이하의 힘이 들어야 된다. 과산화 바륨과 물이 반응했을 때 발생하는 것은 바로 산소입니다. 자, 과산화 바륨은 과산화죠. 1류 위험물에 속하는 무기과산화 물이고요. 물과 반응해서 산소를 생성한다. 과산화 바륨, 물과 반응해서 산소 생성. 트리에틸 알루미늄의 화재 시에 사용할 수 있는 소화약제 설비가 아닌 것은, 자, 트리에틸 알루미늄 어디 속하죠? 트리에틸, 트리메틸 이런 것들은 모두 죽여버리는 알킬 알루미늄이라고 했고, 알킬 알루미늄은 10알칼알나 2황알알유 금금탄규 여기 속하니까 3류 위험물입니다. 자, 3류 위험물 중 금수성 물질에 속하니까 물을 사용한 주수소화할 수 없고, 마른 모래나 팽창질석, 팽창진주암 또는 탄산수소 염료가 들어있는 분말 소화약제로 소화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 이산화탄소 소화기는 3류 위험물에 사용하지 않는다. 1류에도 사용하지 않아요. 이산화탄소 소화기는 전기 설비나 인화성 고체 혹은 4류 위험물에 사용합니다. 3류 위험물 금수성 물질인 알킬 알루미늄, 트리에틸 알루미늄에는 사용할 수 없다. 다음 중 할로겐 화합물의 소화약제의 주된 소화 효과는, 자, 알고 싶죠? 억제 효과, 부촉매 효과가 바로 할로겐 화합물 소화약제의 주된 소화 효과입니다. 할로겐 화합물 소화약제, 억제 효과, 부촉매 효과 기억한다. 가연물이 되기 쉬운 조건이 아닌 것은, 자, 가연물 되기 쉬운 조건, 낮은 온도에서도 불이 잘 나는 발화점이 낮아지는 조건이라고도 부른다고 했죠. 어떤 게 있었다? 연산군 가발이 전면에서 활활 타고 있다. 연산가발 전면 활활입니다. 산소와 친화력 클 것, 연쇄 반응 일으킬 것, 발열량이 클 것, 열 전도율이 작을 것, 표면적은 넓을 것, 화학적 활성도는 크고 활성화 에너지는 작을 것, 이런 조건들이 가연물이 되기 쉬운 조건이에요. 산소와 친화력 클 것 맞고 열 전도율 클 것, 요게 틀렸네요. 자, 열 전도율이 큰 물질은 받은 열을 즉시 다른 물체에 전달해버리기 때문에 온도가 빨리 올라가지 않습니다. 따라서 열 전도율이 작은 물질이 어디 다른 곳으로 열 방출을 하지 못하고 혼자 열을 잔뜩 받아서 더 타기 쉬워진다. 발열량이 크면 더 잘 탈 거고, 활성화 에너지가 작으면 이 물질이 다른 물질과 반응해서 막 활발하게 활성화되기까지 적은 에너지를 필요로 한다는 얘기니
크니까 활성화 에너지는 작아야 되는 게 맞습니다. 가연물이 되려면 활성화 에너지는 작고 화학적 활성도는 커야 된다. 요거랑 헷갈리면 안 됩니다. 활성도는 커야 되고 활성화되기까지 필요한 에너지는 작아야 된다. 위험물 안전관리 법령상 옥내 주유 취급소에 있어서 해당 사무소 등의 출입구 및 피난구와 당해 피난구로 통하는 통로 계단 및 출입구에 무엇을 설치하게 되는가? 유도등이죠. 자, 주유소 나오고 출입구와 통로 계단, 유도등 설치합니다. 바로 찾고 넘어간다. 철분, 금속분, 마그네슘의 화재에 적응성이 있는 소화약제는 적응성이 있다는 것은 그 화재 진화에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죠. 불을 끄는데 적합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철분, 금속분, 마그네슘은 탄산수소, 염류분말 사용할 수 있었죠. 탄산수소, 염류분말. 자, 이류 위험물 중 철분, 금속분, 마그네슘은 탄산수소, 염류분말 혹은 탄산수소, 염류 소화기, 그 밖에 건조사, 마른 모래와 팽창질석, 팽창진주암 등 사용해서 끌 수 있습니다. 철분, 금속분, 마그네슘 화재에 적응성 있는 소화약제는 탄산수소, 염류 등거, 분말이나 소화기, 마른 모래, 팽창질석, 진주암 등이에요. 일종 분말 소화약제 주성분으로 사용하는 것은 바로 탄산수소, 나트륨입니다. 이 분말 소화약제들은 주로 질식 소화 효과와 부촉매 효과를 가진다고 했고요. 이산화탄소와 질소를 가압용 가스로 사용한다. 1종부터 4종 분말까지 그 성분이 각각 다르다고 했죠. 1종은 NaHCO3, 탄산수소, 나트륨이 주성분이고 2종은 KHCO3, 탄산수소, 칼륨, 3종은 NH4, H2PO4, 인산 암모늄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4종 분말은 탄산수소, 칼륨과 요소가 주성분이다. 자, 1종 분말 탄산수소, 나트륨, 1번 보기인 탄산수소, 칼륨은 2종 분말의 주성분이고요. H2SO4는 그냥 황산이죠. NH4, H2PO4, 요건 인산 암모늄으로 3종 분말의 주성분이다. 자, 1종 분말의 분말소화약제 주성분은 탄산수소, 나트륨, NaHCO3다. 소화설비의 설치 기준에서 유기과산화물 1000kg은 몇 소요 단위에 해당하는가? 자, 이론에서 이 소요 단위는 어떤 소화설비를 설치할 때 그 설치 대상 건축물 등의 규모 또는 위험물의 양에 따라서 위험물이 1소요 단위 있으면 1능력 단위만큼 소화설비를 갖춰야 된다. 이런 뜻으로 사용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기준은 위험물 지정 수량의 10배를 소요 단위로 한다. 기억을 떠올리시고 다시 문제로 돌아와서 자, 유기과산화물 같은 경우에는 지정 수량이 오류 위험물의 10유질이니까 지정 수량 10kg이었죠. 따라서 이 지정 수량의 10배가 소요 단위니까 100kg이 1소요 단위가 되고 1000kg은 10소요 단위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이다. 자, 소요 단위 구하라 하면 해당 위험물이 지정 수량이 얼마인가? 그걸 먼저 보시고 지정 수량의 10배가 1소요 단위다. 그걸 기준으로 문제에서 주어진 위험물의 양만큼 몇 소요 단위 필요한지 그걸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유기과산화물 1000kg은 10소요 단위다. 위험물 안전관리 법령상 주유 취급소에서 위험물의 취급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동차에 주유할 때는 고정 주유 설비를 이용해서 직접 주유할 것. 요건 맞고요. 자동차의 경유 위험물을 주유할 때는 자동차의 원동기를 반드시 정지시킬 것. 자, 기본적으로 주유 시 엔진 정지는 맞지만 요 경유를 주유할 때는 경유 인하점이 50도에서 70도이기 때문에 반드시 원동기를 정지시켜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유 주유할 때는 반드시 엔진 정지시켜야 되는 거 아니다. 따라서 2번이 틀렸고요. 3번과 4번은 옳은 보이겠죠? 고정 주유 설비에 당해 주유 설비에 접속한 전용 탱크 또는 간이 탱크 배관 외의 것을 통해서 위험물을 공급하지 아니할 것. 고정 주유 설비에 접속하는 탱크에 접속된 고정 주유 설비의 사용을 중지할 것. 자, 요것도 모두 맞고 틀린 것은 2번. 자동차의 경유 위험물을 주유할 때 자동차 원동기 반드시 정지시킬 것 하면 X 하십니다. 위험물 안전관리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자, 이동 탱크 저장소는 위험물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자, 맞습니다. 이동 탱크 저장소는 위험물 안전관리자 선임 안 해도 된다. 요거 주의하시고요. 위험물 안전관리자가 퇴직한 경우 퇴직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시 안전관리자 선임해야 된다. 맞죠? 위험물 안전관리자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 30일 이내에 다시 안전관리자 선임해야 됩니다. 퇴직한 경우 30일 이내 다른 안전관리자 선임해야 되고 위험물 안전관리자 선임한 경우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에게 신고한다. 이것도 맞죠? 위험물 안전관리자 선임하면 선임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누구한테?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합니다. 자, 그러면 4번이 답이겠네요. 위험물 안전관리자가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안전교육을 받고 6개월 이상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을 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자, 이건 6개월 이상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이런 규정은 없고요. 위험물 안전관리자가 일시적으로 직무를 못하게 됐다. 그런 경우에는 위험물 취급에 대한 자격 취득자 또는 기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으로서 안전교육을 받은 자 혹은 지휘 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자 이런 사람이 대리인으로 지정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6개월 이상 실무 경력 있는 사람 대리자로 지정한다. 이런 규정은 없다. 할론 1211에 자, 할론 1211에 해당하는 물질의 분자식은 자, 할론은 탄소, 플루오린, 염소, 브롬 등으로 이루어진 화합물인데요. 요 할론 뒤에 붙은 1211은 탄소 C, 플루오린 F, 염소 C에 브롬 Br의 개수를 의미합니다. 자, 모두 탄소, 플루오린, 염소, 브롬 들어있지만 1211이면 앞에서부터 탄소 1개, 플루오린 2개, 염소 하나, 브롬 원소 하나로 이루어진 물질이기 때문에 보기 2번인 CF2ClBr 요게 할론 1211의 분자식이 되겠어요. 자, 요 순서가 중요합니다. CFClBr
CFClBr이다. CFClBr 할로겐 화합물은 요 순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플루오린 F가 2개다. 요건 꼭 기억하십니다. CF2ClBr이다. 이 불화 F2다. 할론 1211입니다. 주유소의 벽이나 담에 유리를 부착할 수 있는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유리 부착 위치는 주입구 고정주유 설비로부터 2m 이상 이격돼야 된다. 2m 아니고 4m죠. 주입구 고정주유 설비로부터 4m 이격, 집안면으로부터 50cm 초과, 자 집안면으로부터 70cm 위에 70cm 초과해서 그 위에 유리 붙여야 되고요. 하나의 유리판 가로 길이 2m 이내로 한다. 요게 맞네요. 유리판 길이는 가로 길이가 2m 이내여야 됩니다. 3번이 정답이고, 유리의 구조는 기준에 맞는 강화 유리로 해야 된다. 자 강화 유리 아니고 유리 구조는 접합 유리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자 주유소 벽이나 담에 유리 부착하려면 주입구나 고정주유 설비로부터 4m 이격, 집안면으로부터 70cm 띄우고 가로 길이 2m 이내로 접합 유리로 해야 된다. 다음 중 위험물 안전관리 법령에서 정한 지정 수량이 나머지 셋과 다른 물질은, 자 아세트산, 초산이라고도 하죠. 사류 위험물 중에 1등경 스크클, 이아히포에서 아세트산과 히드라진은 이아히포 지정 수량 2000L였고요. 1등경 스크클이니까 클로로벤젠은 1000L입니다. 따라서 3번이 정답이고, 자 니트로벤젠은 제3석유류죠. 사류 위험물 중에 제3석유류, 이중화 니클의 니니까 2000L 맞고요. 사글글 글 들어가는 에틸렌 글리콜, 글리세린은 지정 수량 4000L였습니다. 자 사류 위험물 중에 제2석유류인 아세트산, 히드라진, 클로로벤젠 중에 아세트산, 히드라진은 지정 수량 2000L, 클로로벤젠은 1000L입니다. 제3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는 30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극장으로부터 몇 미터 이상의 안전거리를 유지해야 되는가? 자 제조소의 안전거리 규정, 요 극장은 학교, 병원, 극장이죠. 요런 다수인 수용시설로부터는 문학과 주사사 532, 153 요렇게 적어보시고, 학교, 병원, 극장 30m 이상 이격해야 됩니다. 문학과 주사사 532, 153 제조소 안전거리, 학교, 병원, 극장 등 다수인 수용시설로부터 30m 이상 안전거리 유지해야 된다. 표준 상태에서 탄소 1몰이 완전히 연소하면 몇 리터의 이산화탄소가 생성되는가? 자 1몰 탄소가 연소하면 1몰의 이산화탄소가 발생합니다. 기체 1몰의 부피는 22.4리터. 정답은 2번이다. 탄소 1몰이 연소하면 이산화탄소 1몰 생성되고 1몰의 부피는 22.4리터다. 2번이 정답입니다. 자 알킬알루미늄 등을 저장 취급하는 이동탱크 저장소에 비치해야 되는 물품이 아닌 것은, 알킬알루미늄, 알킬리튬 등을 이동저장 탱크에 저장할 때는 연락처하고 서류, 그리고 고무장갑, 방호복, 휴대용 확성기 비치해야 된다고 했죠. 하지만 비상조명 등은 아니다. 긴급시 연락처, 응급조치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서류하고 고무장갑과 결합공구, 방호복, 휴대용 확성기는 맞지만 비상조명 등은 아니다. 제4류 위험물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류 위험물은 인화성 액체죠. 기본적으로 인화가 잘 되고 가연 성질이 큽니다. 그 말은 연소의 하한값이 낮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발생하는 증기는 가연성이고 대부분 공기보다 무거워서 바닥에 깔립니다. 그리고 당연히 인화점이 낮을수록 화재 위험성이 높겠죠. 인화되는 온도가 낮으니까 더 잘 불이 붙는다. 사류 위험물 특징 맞지만 대부분이 무기화합물이므로 정전기 발생에 주의한다. 자 사류 위험물은 석유류를 포함해서 대부분 동식물에서 온 유기화합물입니다. 자 부도체이기 때문에 정전기 발생에 주의하는 건 맞지만 무기화합물이다, 요게 틀렸어요. 사류 위험물은 탄소, 수소를 포함하는 대부분 유기화합물이다. 자 아세트알데히드 등을 취급하는 제조소의 특례에 따라 이 아세트알데히드를 취급하는 설비는 은이나 순, 동, 마그네슘 또는 이들을 성분으로 하는 합금을 만들어서는 안됩니다. CH3, CHO, 아세트알데히드는 은이나 순, 구리죠, 동, 마그네슘과 만나면 폭발성 물질인 아세틸라이드를 생성하기 때문에 은, 순, 동, 마그네슘과는 절대로 접촉을 피한다. 은, 순, 동, 마그네슘입니다. 1번 금은 아니다. 은, 순, 동, 마그네슘, 아세트알데히드와 접촉하면 안됩니다. 자 이동탱크 저장소에 의해서 위험물 장거리 운송 시 2명 이상의 운전자로 하는 것이 원칙인데요. 예외적으로 1명이 운송해도 되는 경우, 그 기준은 바로 운송 도중 2시간 이내마다 20분 이상씩 휴식하는 경우죠. 2시간 이내마다 20분 이상씩 휴식하는 경우다. 이때는 1명의 운전자가 운송해도 됩니다.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 나트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나트륨은 물보다 무겁다, 물보다 가볍습니다. 그리고 융점은 97.8도이기 때문에 100도보다 높다. 2번도 틀렸다. 나트륨이 물과 격렬히 반응해서 산소를 발생시킨다? 자 아니죠. 나트륨은 물과 반응을 강하게 하는데 산소가 아니라 수소를 발생시킵니다. 3번도 X. 자 나트륨은 등유나 석유에 반응을 일으키지 않기 때문에 등유가 저장에 사용된다. 자 4번이 맞습니다. 나트륨은 등유나 석유류에 반응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등유와 석유 속에 넣어서 보관한다. 나트륨이에요. 자 위험물 저장하는 탱크의 공간 영적에 대한 문제네요. 안반 탱크에 있어서 당해 탱크 내에 용출하는 일주일이죠. 7일간의 지하수 양에 상당하는 용적과 당해 탱크의 내 용적의 100분의 1, 1%, 100분의 1의 용적 중에서 보다 큰 용적을 안전을 위해 비워두는 공간 용적으로
기준으로 한다. 안반 탱크 기준입니다. 7일간의 지하수, 탱크 내용적 100분의 1. 요 두 숫자만 기억하면 되죠. 안반 탱크 공간 용적 기준입니다. 7일간의 지하수, 내용적의 100분의 1이다. 자, 안반 탱크 기준 말고 통상적으로는 내용적의 5%에서 10% 이하로 공간 용적을 산정합니다. 요것도 알아두시고. 자, 위험물 안전관리 법령상 이 예방 규정을 정하고 정기적으로 점검을 해야 되는데요. 법적 최소 점검 주기에 해당하는 것은 연 1회 이상입니다. 정기 점검 주기 연 1회 이상이다. CH3CO, C2H5. 요 마지막에 5가 빠졌네요. 명칭 및 지정 수량을 옳게 나타낸 것은 자, 요건 메틸 에틸 케톤입니다. CH3가 메틸이고 CO는 케톤, C2H5는 에틸입니다. 따라서 CH3 메틸, CO 케톤, C2H5 에틸 모두 들어간 거 메틸 에틸 케톤 제1석유류 2휘벤 에메톨이었죠. 따라서 지정 수량 200리터였습니다. 사류 위험물 중에 2휘벤 에메톨 200리터 지정 수량의 메틸 에틸 케톤이다. CH3 메틸, CO 케톤, C2H5 에틸, 메틸 에틸 케톤 분자식 꼭 알아두십니다. CH3CO, C2H5 메틸 에틸 케톤. 자, 사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내 저장 탱크 용량 지정 수량의 몇 배 이하여야 되는가? 자, 이건 40배죠. 기본적으로 옥내 저장 탱크 위험물을 저장하는 용량은 40배 이하고 요 제4석유류와 동식물류를 제외한 사류 위험물을 저장할 때 2만 리터 이하로 저장해야 된다. 요 규정이 있습니다. 옥내 저장 탱크 용량 40리터하고 사류 위험물 중에 동식물류를 제외하고는 2만 리터 이하로 저장해야 된다. 자, 위험물 제조소의 환기 설비 중 이 급기구는 바닥 면적 몇 제곱미터마다 한 개 이상 설치해야 되는가? 바로 150제곱미터마다 한 개씩 설치해야 됩니다. 급기구 나온다. 바닥 면적 150 먼저 떠오르셔야 된다. 위험물 제조소 환기 설비 중 급기구는 급기구 설치실 바닥 면적 150제곱미터마다 한 개 이상 설치하는데 그 크기는 800제곱센티미터로 해야 됩니다. 가로가 40cm, 세로가 20cm면은 800제곱센티미터죠. 요 크기로 바닥 면적 150제곱미터마다 한 개 이상 설치해야 된다. 급기구. 위험물 제조소 등의 종류가 아닌 것은 자, 제조소 등이라고 하면 제조소를 포함해서 저장소, 취급소를 의미하는데요. 간이탱크 저장소는 저장소의 종류 들어가고 일반 취급소, 이송 취급소, 판매 취급소, 주유 취급소, 취급소 종류 4가지죠. 주유 취급소, 일반 취급소, 이송 취급소, 판매 취급소 요렇게인데 4번에 이동 판매 취급소는 취급소 종류에 들어가지 않아요. 이동 판매 취급소, 제조소 등에 속하지 않는다. 공기를 차단하고 황린을 약 몇 도씨로 가열하면 정린이 생성되는가? 자, 황린을 가열해서 정린이 되는 데는 260도로 가열하면 됩니다. 황린을 260도로 가열하면 정린이 된다. 260도로 가열 시 황에서 정린됩니다. 260 황적이다. 자, 위험물 안전관리법령상 정기점검 대상인 제조소 등의 조건이 아닌 것은 자, 예방규정 작성 대상이면 모두 정기점검 대상 맞고요. 지하탱크 저장소, 이동탱크 저장소 정기점검 대상 맞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옥외탱크다. 정기점검 대상 아닙니다. 지정수량의 5배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옥외탱크를 둔 제조소 정기점검 대상 아니다. 예방규정 작성 대상인 제조소, 지하탱크 저장소, 이동탱크 저장소 그리고 지하에 매설탱크가 있는 제조소나 주유취급소, 일반 취급소 등이 정기점검 대상이에요. 지정수량 5배 위험을 취급하는 그냥 옥외탱크를 둔 제조소 정기점검 대상 아니다. 다음 중 지정수량이 가장 큰 것은 자, 과염소산 칼륨은 무기과산화물 1류죠. 오염과무화 5니까 50kg이고요. 자, 트리니트로톨루엔 니트로 화합물이죠. TNT 트리니트로톨루엔은 200니니 아디히질 200kg입니다. 연유죠. 오류 위험물이죠. 트리니트로톨루엔 200니니 아디히질 트리니트로페놀과 함께 니트로 화합물입니다. 그리고 황리는 시발카랄나 이황이니까 20kg이죠. 삼류 위험물이고 백유황적 오철금마 천인 할 때 백유황이니까 유황은 100kg 지정수량이고요. 이류 위험물입니다. 이렇게 적어놓고 지정수량 가장 큰 것 골라보면 트리니트로톨루엔이네요. 200kg이다. 제2류 위험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제2류 위험물 가연성 고체죠. 백유황적 오철금마 천인. 자, 2류 위험물의 성질은 대부분 물보다 가벼움으로 주수소화는 어려움이 있다. 자, 2류 위험물 대부분은 물보다 무겁습니다. 비중이 1보다 크다. 그리고 주수소화가 어렵다 했는데 2류 위험물 중에 금속분, 철분, 마그네슘 등은 주수소화 금지가 맞고 그 외에는 대부분 주수소화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번이 틀렸다. 자, 시험에서는 1번 찍고 바로 넘어가면 됩니다. 더 읽다가 헷갈려 버린다. 자, 그래도 읽어볼까요? 점화원으로부터 멀리하고 가열을 피한다. 요건 어떤 위험물이나 마찬가지겠죠? 그리고 금속분은 물과 접촉 피하고 용기 파손으로 인한 위험물의 누설에 주의한다. 자, 나머지 보기는 모두 쉽습니다. 모두 옳은 보기다. 하지만 이류 위험물은 대부분 물보다 무겁고 금속분, 철분, 마그네슘은 물과 접촉을 피해야 되지만 그 밖에 인화성 고체들은 물을 사용한 주수소화 모두 가능하다. 이렇게 기억하십니다. 다음 물질 중 물에 대한 용해도가 가장 낮은 것은 자, 아크릴산, 아세트알데히드, 글리세린은 수용성이지만 요 벤젠은 비수용성입니다. 사류 위험물 제1석유류에 속하는 요 벤젠은 물에는 안 녹고 알코올이나 에테르, 아세톤에는 녹습니다. C6H6 벤젠은 비수용성이다. 물에 녹지 않는다. 기억하십니다. 분자량이 약 110인 무기과산화물로 물과 접촉해서 발열하는 것은 자, 요건 분자량 계산하는 문제인데 일단 정답을 연결시켜서 암기하고 넘어갑니다. 분자량 110은 과산화칼륨이다. 과산화칼륨은 K2O2고 원자번호 19번. 요 칼륨의 원자량은 19번이 홀수니까 곱하기 2 한 다음에 1을 더해주면 된다고 했죠. 그러면 원자량이 39가 나옵니다. 요게 2개 있으니까 39 곱하기 2 해주고
그리고 산소 원자 번호는 8번. 짝수니까 원자량은 그냥 원자 번호의 2배 해주면 되니까 더하기 16 적어주고 산소 역시 원자 2개 있죠. 곱하기 2 하면 39 곱하기 2는 78. 16 곱하기 2 32 해서 78 더하기 32 110 이렇게 나옵니다. 자, 다른 것들도 이렇게 다 원자량을 구해서 비교해봐야 되겠지만 자, 그러면 너무 시간이 걸립니다. 우리 시험은 분자량 구하는 문제 몇 개 되지 않아요. 따라서 주어진 분자량과 정답을 그냥 매칭해서 기출되었던 것만 암기하고 가십니다. 요거 하나하나까지 다 암기하려면 너무 고생하신다. 분자량이 110인 무기과산화물, 물과 접촉해서 발열한다. 과산화칼륨입니다. 과산화칼륨, 분자량 110이다. 1차 알코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알코올의 경우에는 이 OH, 수산화기의 수에 따라서 1가냐, 2가냐를 나타내게 되고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메틸알코올이다. CH3OH, 에틸알코올이다. C2H5OH 이렇게 했을 때 OH는 1가, 2가를 나타내고 탄소 C에 붙은 알킬기의 수에 따라서 1차, 2차, 3차 이렇게 부릅니다. 1차, 2차, 3차를 나타내는 것은 이 OH기가 결합된 탄소 원자에 붙은 알킬기의 수로 나타낸다. 자, 위험물 안전관리 법령상 산화성 액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산화성 액체는 육류위험물이죠. 육류위험물에 대한 설명, 육류위험물, 쌈질할 과염산이었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과산화수소는 농도와 밀도가 비례하는데요. 1번이 정답인데 이 농도가 높아진다는 말은 그 해당 용액 속에 과산화수소가 많이 들었다는 얘기겠죠. 따라서 당연히 밀도도 높아진다. 농도와 밀도가 비례한다. 요게 옳은 보기고 과산화수소는 농도가 높을수록 끓는 점이 높아집니다. 끓는 점 낮아진다. 틀렸다. 그리고 질산의 경우에는 불연성이지만 요건 맞고 고온으로 가열하면 스스로 발화한다. 자, 질산은 스스로 발화하진 않아요. 질산이 스스로 발화한다. 틀렸다. 불연성은 맞다. 그리고 질산을 황산과 일정 비율로 혼합해서 왕수를 제조한다. 황산이 아니고 염산이죠. 질산과 염산을 혼합해서 왕수를 제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 과산화수소는 농도와 밀도가 비례한다. O 하셔야 돼요. 자, 제4류위험물 운반용기에 외부에 표시해야 되는 주의사항을 모두 옳게 나타내는 것은 자, 사료위험물 운반용기에는 화기엄금만 들어가면 됩니다. 자, 충격주의는 주로 1류에 들어가고요. 화기엄금, 충격주의 이렇게 들어가는 것은 5류입니다. 그리고 가염물 접촉주의는 1류하고 6류에 들어간다. 화기주의, 충격주의 역시 1류 위험물 외부 표시예요. 4류 위험물 운반용기 외부 표시 화기엄금, 화기엄금입니다. 알루미늄분이 염산과 반응했을 때 생성되는 가연성 가스는 수소입니다. 2류 금속분 중 하나인 알루미늄분은 염산과 반응해서 수소를 발생시킨다. 자, 화학식서 보면 알루미늄하고 HCl 염산하고 반응해서 염화 알루미늄과 수소가 발생하게 되겠죠. 알루미늄분과 염산 반응 시 생성되는 가연성 가스는 수소입니다. 휘발유의 성질 및 취급 시 주의사항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증기가 모여있지 않도록 통풍 잘 시키고 정전기 발생 주의하고 강산화제와 혼촉 시 발할 위험이 있다. 모두 맞고요. 하지만 인하점이 상온이다. 벌써 틀렸죠? 휘발유 인하점은 영하 43도에서 영하 20도까지입니다. 따라서 그냥 일반적인 온도까지는 매우 안정적인 게 휘발유예요. 인하점이 상온 이상이다. X. 자, 주유 취급소의 고정주유 설비 주위에 보유해야 되는 주유 공지 기준은 자, 고정주유 설비죠. 너비 15m 이상, 길이 6m 이상의 주유 공지를 확보해야 됩니다. 주유 취급소 주유소에 차량에 기름을 넣는 고정주유 설비 주위에는 자동차 등이 출입할 수 있도록 너비 15m 이상, 길이 6m 이상의 주유 공지를 확보해야 된다. 15, 6입니다. 너비 15, 길이 6m. 고정주유 설비 공지입니다. 자, 위험물 안전관리 법령상 벌칙의 기준이 나머지 셋과 다른 것은 제조소 등에 대한 긴급 사용정지 제한 명령을 위반했다. 명령 위반이죠. 원입니다. 1년 이하 징역, 1천만 원 이하 벌금. 탱크 시험자로 등록하지 아니하고 탱크 시험자의 업무를 했다. 요것도 원. 1년 이하 징역, 1천만 원 이하 벌금. 자, 저장소 또는 제조소 등이 아닌 장소에서 지정 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했다. 자, 요건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그리고 4번 제조소 등의 완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위험물을 저장 취급했다. 요건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입니다. 따라서 법령 개정이 있기 전의 문제이기 때문에 각각 외워두시면 됩니다. 제조소 등의 긴급 사용정지 제한 명령을 위반했다. 탱크 시험자로 등록하지 않고 탱크 시험자 업무를 했다. 1년 이하 징역, 1천만 원 이하 벌금. 저장소, 제조소가 아닌 장소에서 지정 수량 이상 위험물을 저장 취급했다. 3년 3천. 제조소 등의 완공검사 받지 아니하고 위험물을 저장 취급했다. 완공검사 받지 아니하면 1,500만 원 벌금입니다. 자, 위험물 안전관리 법령에서 정하는 위험등급 2등급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질산염류, 정린, 유기금속화합물 모두 위험등급 2등급이지만 사류 위험물 중 제2석유류 요건 위험등급 3등급입니다. 자, 사류 위험물 중에 특수 인화물 같은 경우에는 1등급이고요. 제1석유류다 알코올까지 포함해서 2등급이고 나머지 2석유류부터 3석유류, 4석유류, 동식물류까지 요렇게는 3등급입니다. 따라서 사류 위험물 중 제2석유류 위험등급 3등급이다. 니트로셀룰로스의 위험성에 대해서 옳게 설명한 것은 자, 오류 위험물의 질산 에스테리류에 속하는 니트로셀룰로스, 질산 섬유소라고도 하죠. 가장 큰 특징이 물과 혼합하면 위험성이 감소한다는 겁니다. 니트로셀룰로스, 열이나 산 등에 의해서 분해돼서 자연 발화 위험성이 있지만 물이나 알코올과 혼합하면 보관 시 위험성이 낮아진다는 장점이 있다. 니트로셀룰로스 1번이 정답이고요. 공기 중에서 산화되지만 자연 발화 위험 없다. 틀렸죠? 자연 발화 위험 있습니다. 건조할수록 발화 위험성이 낮다.
자, 아니죠. 물과 혼합하면 위험성이 감소합니다. 그리고 알코올과 반응해서 발화한다. 알코올과 혼합해도 위험성이 감소합니다. 건조할 경우에 자연 발화 위험성이 증가한다. 뭐가? 니트로셀룰로스, 오류 질산 에스테릴류입니다. 자, C6H2NO2-3OH와 CH3NO3의 공통 성질에 해당하는 것은 자, C6H2NO3-2OH 요건 트리니트로페놀, CH3NO3 요건 질산 메틸입니다. 자, 둘 다 오류죠. 트리니트로페놀은 니트로 화합물이고 질산 메틸은 질산 에스테릴류다. 따라서 니트로 화합물은 트리니트로페놀만 니트로 화합물이고요. 인화성 폭발성이 있는 액체이다. 자, 트리니트로페놀은 무색의 고체입니다. 질산 메틸은 무색 투명의 액체가 맞다. 공통 성질은 아니죠. 역시 무색의 방향성 액체다. 트리니트로페놀은 고체 결정입니다. 자, 에탄올에 녹는다가 요 두 물질이 가진 공통점입니다. 트리니트로페놀, 질산 메틸, 에탄올에 녹는다. 요게 바로 떠오르셔야 된다. 자, 요 문제도 우리가 보지 않았다면 아주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그냥 요 분자식 두 개만 기억하시고 바로 에탄올에 녹는다. 이렇게 정답을 찾아가는 연습을 하십니다. 트리니트로페놀, 질산 메틸, 에탄올에 녹는다. 트리니트로페놀은 고체고 질산 메틸 액체다. 요 정도 기억하세요. 자, 제조소 등의 전기 설비, 전기 배선, 조명기구 등은 제외하고 전기 설비가 설치된 경우 당해 장소의 면적 몇 제곱미터마다 소형 수동식 소화기를 몇 개 이상 설치하는가? 바로 100제곱미터마다 한 개 이상 설치하면 됩니다. 제조소 등의 전기 설비 설치된 경우 소화기 비치 기준은 소형 수동식 소화기 100제곱미터마다 한 개 이상 설치하면 된다. 100제곱미터마다 한 개 이상 소형 수동식 소화기 전기 설비가 설치된 장소 기준입니다. 자, 알루미늄 분말의 저장 방법 중 옳은 것은 자, 이류 위험물 중에 금속분에 속하죠. 알루미늄 분말은 물과 반응합니다. 그래서 절대 물을 가까이 하면 안 된다. 주수소화하면 안 된다. 요거 먼저 떠오르셔야 되고 따라서 에틸알코올 수용액에 넣으면 안 되겠죠. 위험합니다. 밀폐 용기에 넣어 건조한 곳에 보관한다. 요게 맞겠네요. 알루미늄 분말 보관 방법 밀폐 용기 넣어 건조한 곳에 보관한다. 자, 수분이 많은 곳에 보관한다. 염산 수용액에 넣어 보관한다. 모두 물과 닿는 거죠? 틀렸습니다. 알루미늄 분말 이류 위험물 중에 금속분 밀폐 용기에 넣어 건조한 곳에 보관한다. 다음 중 산을 가하면 이산화염소를 발생시키는 물질로 분자량이 약 90.5인 것은 자, 90.5 나온다. 아염소산 나트륨 찾습니다. 분자량 90.5는 아염소산 나트륨. 자, 이산화염소를 발생시키니까 염소가 있어야 되겠죠? 따라서 불온산 나트륨, 옥소산 칼륨, 중크론산 나트륨은 안 됩니다. 아염소산 나트륨이 분자량 90.5인 산을 가했을 때 이산화염소를 발생시키는 물질이다. 자, 분자량 계산은 아까 한번 해봤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산화염소, 분자량 90.5, 아염소산 나트륨, 니트로글리세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니트로글리세린은 오류 위험물, 질산 에스테릴류죠. 물에 잘 녹지 않지만 벤젠이나 알코올 등에는 잘 녹습니다. 따라서 2번 물에 잘 녹는다. 틀렸다. 물에 잘 녹지만 유기용제에 녹지 않는다. 요거 반대로 돼 있죠. 유기용제에는 녹고 물에는 잘 녹지 않습니다. 뭐가? 니트로글리세린. 상온에서 액체 상태고 충격 마찰에 민감하다. 다이너마이트의 원료로 쓰인다. 니트로글리세린 모두 옳은 설명이고 물에는 잘 녹지 않고 유기용제에 잘 녹는다. 요렇게 돼야 됩니다. 아세트산 메틸의 일반적인 성질 중 틀린 것은 자, 아세트산 메틸은 사류 위험물 중에 제1석유류입니다. 이휘벤 에메톨 4CRP 할 때 4CR 아세트산 메틸 지정수량 400리터고 2등급 위험물이에요. 과일 냄새를 가진 휘발성 액체고 공기보다 무겁기 때문에 증기가 낮은 곳에 체류하고 사류 위험물의 경우 강산화제와 접촉하면 위험하겠죠. 1, 2, 3번 모두 맞고 자, 인화점이 틀렸습니다. 아세트산 메틸의 인화점은 영하 20도가 아니고 영하 4도입니다. 자, 이런 것까지 외우라고 생각이 들겠지만 그냥 요 문제만 외웁니다. 아세트산 메틸의 일반적인 성질 인화점 영하 20도 아니고 영하 4도다. 과일 냄새 나는 휘발성 액체 공기보다 무겁다. 강산화제와 접촉 금지 사류 위험물 중 1석유류 아세트산 메틸입니다. 인화점 영하 4도. 자, 위험물 운송 책임자의 감독 지원을 받아서 운송해야 되는 위험물에 해당하는 것은 자, 알킬 알루미늄, 알킬 리튬, 올킬이죠. 모두 죽인다. 이렇게 특히 위험하다 생각하셔서 알킬 알루미늄, 알킬 리튬 운송 책임자의 감독 지원을 받아서 운송해야 되는 위험물에 해당합니다. 알킬 알루미늄, 알킬 리튬이다. 자, 다음 괄호에 맞는 수치를 모두 합한 것은 자, 이것도 틀리라고 나온 문제인데요. 과염소산의 지정 수량, 과산화수소 농도, 질산의 비중이죠. 면류 위험물이죠. 쌈질알 과염산, 육류 위험물이죠. 자, 육류 위험물은 지정 수량이 모두 300kg이고요. 과산화수소의 경우에는 농도가 36% 미만인 것은 위험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 요렇게만 해놓으면 비중이 1보다 엄청 크진 않을 테니까 336에서 337.49 요렇게 정답 3번 찍어서 맞출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질산 비중까지 1.49 요렇게 암기하셔서 정확히 풀어내실 수 있습니다. 쌈질알 과염산 요 지정수량 300kg만 외워도 반은 맞추고 들어간다. 과염소산 지정수량 300kg 과산화수소 농도 36% 미만은 위험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질산 비중 1.49 질산 비중 1.49 이상인 것만 위험물입니다. 살충제 원료로 사용되기도 하고 암회생 물질로 물과 반응해서 포스핀 가스를 발생할 위험이 있는 것은 바로 포스핀 가스가 인화수소니까 인화아연이 정답입니다. 인화아연은 살충제 원료로 사용되기도 하고
발생하고 암해색 물질이다. 물과 반응해서 pH3, 인이 들어가죠. 포스핀 가스를 발생할 위험이 있다. 이나 아연, GN3P2입니다. 자, 포스핀 가스에 인 성분이 있다. pH3다. 요것만 알고 계셔도 이나 아연 유추할 수 있습니다. 똑같이 P 성분, 인 들어있다. 살충제 원료로 사용되고 암해색 물질, 포스핀 가스 발생하는 이나 아연. 유황의 특성 및 위험성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유황은 산화성 물질이다. 자, 유황은 환원성 물질이에요. 그래서 1번이 벌써 틀렸다. 유황은 환원성 물질이다. 꼭 기억하십니다. 전기 부도체로 전기 절연체로 쓰이고 공기 중 연소 시 유해가스 발생하고 일반 상태의 경우 분진 폭발의 위험성이 있다. 유황의 특징 다 맞다. 하지만 산화성 물질 아니고 환원성 물질입니다. 유황. 과산화 벤조일 취급 시 주의사항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과산화 벤조일, 요건 오류 위험물 중에 유기과산화물에 속합니다. 오류 위험물, 자기반응성 물질, 10유질, 백히히, 200니니 아디히질. 자, 유기과산화물인 과산화 벤조일은 특징이 수분을 포함하면 폭발성이 감소한다는 특징이 있어요. 따라서 수분을 포함하고 있으면 폭발하기 쉽다. 요게 틀렸습니다. 과산화 벤조일은 수분 포함하고 있으면 안정적이다. 폭발성이 감소한다. 요거 꼭 기억하십니다. 가열, 충격, 마찰은 피해야 되고 차갑고 어두운 곳에 보관하고 희석제를 첨가해서 폭발성 낮출 수 있고, 다 맞지만 수분 포함하고 있으면 폭발하기 쉽다. X입니다. 과산화 벤조일. 자, 과염소산 칼륨의 성질 중 틀린 것은, 과염소산 칼륨 인류화합물이죠. 과염소산 염류, 오염과무화, 무색무치 결정 맞고요. 진한 황산과 접촉하면 폭발할 위험이 있다. 산과 접촉하면 안 되죠. 400도 이상으로 가열하면 분해해서 산소가 발생할 수 있다. 자, 인류위험물, 과염소산 염류들 가열 분해하면 산소 발생합니다. 하지만 2번 알코올과 에테르에 잘 녹는다. 자, 요게 틀렸어요. 과염소산 칼륨은 물을 포함해서 알코올, 에테르에 모두 녹지 않습니다. 알코올, 에테르에 잘 녹는다. X다. 분말 형태로서 150 마이크로미터의 체를 통과하는 것이 50중량% 이상인 것만 위험물로 취급하는 것은, 자, 요 기준 기억나십니까? 150 마이크로미터 체를 통과하는 것이 50중량% 이상이다. 자, 바로 구리, 니켈을 제외한 금속분을 말합니다. 금속분의 위험물 기준은 150 마이크로미터 체를 통과하는 것이 50중량% 이상인 것만 위험물로 취급하는데요. 자, 일단 구리, 니켈을 제외한 금속분이니까 니켈 3번은 아니고, 자, 4번 칼슘의 경우에는 2류 위험물에 속하는 금속분이 아니죠. 칼슘은 3류 위험물에 속하는 알칼리토 금속입니다. 그리고 Fe 철의 경우에는 기준이 다르죠. 150 마이크로가 아니라 53 마이크로미터 체를 통과하는 것이 50중량% 이상일 때 요 철분도 위험물이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 아연이다. 자, 또 하나 기준이 마그네슘. 요 마그네슘의 위험물 기준, 직경이 2mm 미만의 미세 마그네슘만 위험물로 취급합니다. 요거까지. 다음 물질 중 인화점이 가장 높은 것은, 자, 아세톤의 인화점 마이너스 18도, 디에틸에테르 마이너스 45도, 에탄올이 13도고요. 벤젠은 마이너스 11도입니다. 따라서 인화점 가장 높은 것은 에탄올이네요. 자, 몇 가지 물질들의 인화점 꼭 암기하셔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냥 직설적으로 물어본다. 다음 물질 중 인화점이 가장 높은 것은 아세톤 마이너스 18도, 디에틸에테르 마이너스 45도, 벤젠 마이너스 11도, 에탄올이 영상 13도로 여기서 가장 인화점이 높아요. 자, 이상입니다. 위험물 기능사 필기 기출 스피드 문답암기 두 번째 시간은 여기까지였습니다. 파이팅공공TV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